여러분, 20만 전자, 드디어 됐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확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사흘간 무려 40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408조 원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원인데 단 사흘 만에 반도체 두 회사 시총에서 그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0%가 날아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하락을 그대로 맞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생각 중 하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첫째, 이거 그냥 버텨야 하나? 둘째,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나?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숫자와 구조로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폭락하는 날 조용히 배당을 꽂아주는 종목들이요. 그게 무엇인지, 왜 그런 구조인지 오늘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렇게 크게 빠진 건 단순히 지정학적 공포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입니다. 코스피가 이날 7% 폭락했는데 그 낙폭을 주도한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왜 코스피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냐? 코스피가 반도체 두 종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코스피 시총의 20%를 넘게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10% 빠지면 코스피도 2%가 그냥 빠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위기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째, 물류 비용입니다. 반도체는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중동 영공이 막히면서 우회 운항거리가 늘어났고 항공 물류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실어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둘째, 전기요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집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하나가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씁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미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는데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그게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 심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 지갑이 얇아집니다. 스마트폰, PC 같은 소비재 수요가 줄어들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현재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은 0.79%입니다.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찍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시세 차익도 불확실하고 배당 매력도 없고 거기에 비용 압박까지 커지는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디로 가야 하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위기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수혜를 받는 구조. 둘째, 주가가 빠져도 현금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종목들을 오늘 하나씩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JB금융지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거 지방은행 아냐? 아니면 그게 뭔데? 둘 다 이 종목을 모르거나 무시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이 종목이 숨은 보석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는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이 7,104억 원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8년 연속 순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요.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12.4%입니다. 4대 금융지주들이 7에서 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서도 PBR은 1배 미만입니다. 회사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매년 세입자한테서 4,400만 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다 줍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9억 5천에 팔리고 있어요. 자산 가치보다 싸고 수익률은 4.4%인데 사람들이 삼성전자에만 눈이 팔려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는 팩트를 드립니다. JB금융지주는 2026년 주주 환원율을 50%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45%에서 5%포인트 올린 거예요. 번 돈의 절반을 주주한테 돌려주겠다는 선언입니다. 현금 배당에 자사주 소각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요. 자사주 소각은 남은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니까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도 오르는 이중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분기 배당을 도입했어요. 1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분기마다 들어오는 월세처럼 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 약 4.4%,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의 5배가 넘습니다. 호르무즈 위기와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외국인과 기관은 성장주를 팔고 안전자산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팔리는 게 삼성전자 같은 고 PBR 성장주이고 상대적으로 버티는 게 꾸준한 현금 배당의 저 PBR인 금융주입니다. 실제로 이번 폭락장에서도 고배당 금융주들은 반도체 종목들보다 훨씬 방어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국 쉘석유입니다. 전 세계 윤활유 시장 1위인 쉘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엔진오일부터 선박용 윤활유까지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사업 구조가 담배 회사랑 비슷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렵고 소모되면 반드시 다시 사야 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요. 주당 배당금이 27,000원이에요. 현재 배당 수익률 6.24%, 배당 성향이 90.53%입니다. 번 돈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돌려줘요.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 재원이 100% 이익잉여금에서 나오고 부채 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빚으로 배당 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벌어서 나눠주는 구조예요. 원유가 오르면 윤활유 원자재 비용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슈에석유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위기를 버텨냅니다. 첫째, 윤활유는 한 번 채우면 1만 킬로미터 이상 쓰는 소모품입니다. 유가가 오른다고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는 종류의 사업이 아니에요. 둘째,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립니다. 윤활유 시장 세계 1위 브랜드의 가격 전가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위기로 비용이 올라가고 한국쉘석유는 비용이 올라가도 가격을 올려서 상사합니다. 예금 대신 사는 주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통행료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예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신공항 하이웨이, 광주 순환도로 같은 국가 인프라에 투자해서 통행료 수입을 주주들한테 배당합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 6.63%이고 전문 애널리스트 전원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평균이 현재가 대비 약 26% 높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 호르무즈 위기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행료는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이 위기로 비용이 올라가지만 맥쿼리 인프라는 이 위기로 수입이 올라갑니다. 같은 위기가 두 회사의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화값이 1위예요. 코스피가 7% 폭락하는 날에도 이 종목은 거의 안 움직이고 조용히 배당을 꽂아줍니다. 솔직한 팩트도 드립니다. 2024년에 배당이 약 1.9% 소폭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팔고 나갔는데 2026년부터 하남 데이터센터, 동북간선도로 신규 자산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배당 성장이 재개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늦게 냈다고 그 집을 헐값에 판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네 번째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앞에 세 종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배당이 높은 게 아니라 배당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배당 성장주입니다. 반도체 테스트용 초정밀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합니다. 면도기와 면도날 관계입니다. 질레트가 면도기를 아무리 싸게 팔아도 면도날은 계속 팔려요. 반도체를 만들면 반드시 테스트해야 하고 테스트하면 이 부품이 소모되고 소모되면 다시 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만드는 한 반드시 이 회사 부품이 필요합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7%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0에서 50%, 삼성전자 최고 시절 영업이익률이 15%예요. 이 차이가 독점적 기술력이 만드는 숫자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커질수록 AI와 데이터 센터를 통한 효율화 압박이 더 강해지고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 그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리노공업 수요도 같이 폭증하는 구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고배당 ETF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월배당이라고 광고하는 ETF들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배당 ETF에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운용보수입니다. 코덱스 고배당 ETF 연간 총수수료가 0.67%예요. 1억 원 넣으면 1년에 6만 7천 원이 배당 받기도 전에 먼저 증발합니다. 개별 종목을 직접 사면 이 비용이 없어요. 둘째, 배당 함정 종목이 자동으로 섞여 들어옵니다. ETF는 지수를 따라가는데 그 지수 안에는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만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담깁니다. 배당은 조금 받고 주가 하락으로 원금을 날리는 구조예요. 셋째, 커버드 콜 ETF의 진실입니다. 연 18% 배당을 준다는 ETF들, 콜옵션을 팔아서 그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주는 겁니다. 주가 상승 이익을 미리 팔아서 지금 현금을 받는 구조예요. 내 아파트가 10% 올랐는데 내 몫은 3%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S&P 500이 20% 넘게 오른 해에 대표적인 배당 ETF SCHD는 단 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 해를 배당 ETF 투자자들은 최악의 해라고 불렀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운용 보수 없이 배당 함정 없이 주가 상승 이익을 온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직접 고르는 것. 그게 오늘 소개해드린 4종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가에서 사흘 만에 시총 24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위기는 물류비용, 전기요금,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세 방향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소개한 배당주들은 이 위기와 무관하게 혹은 오히려 위기 덕분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현재 0.79%입니다. 1억 원을 넣어도 한 달에 6만 6천 원이에요. 오늘 소개한 종목들을 분산하면 같은 돈으로 한 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현금이 꽂히는 구조가 됩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비밀 서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가 폭락으로 망가지고 있는 배당 함정 종목들을 실제 사례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